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오늘은 40번째 불임원님도 사주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임으로 상당히 좀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죠. 우리 이세를 봐야 되는데 애가 잘 안 생기는 그런 고통에서 그런 체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체질에 맞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고자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에서 우선 자식성이 어떤 게 자식성을 가리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남자는 사주 내에서 관성이 자식이거든요. 이 관성을 살펴야 하고, 여자는 사주 내에서 여자는 식상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어떤가, 질이 어떤가를 봐야 되고, 또 남녀공이 시주는 이게 자식궁이거든요. 자식궁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의 자식성이 너무 약하거나 없다면 자식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네. 자, 한번 보자고요. 사주를 보면서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분이시네요. 을묘년 병수를 을묘일 정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은 남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남으로 태어나신 분, 남자는 관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랬죠. 관이 남으로 태어나신 분, 관은 쎄요, 쎄. 나를 극한 오해, 금이라는 얘기죠. 사주에 보니까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리고 술토 안에 신금 조그만 게 숨어 있는데, 이 사주는 불기운이 이 땔감들의 조력을 받아서 상당히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신금도 줄줄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식성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밑에는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은 식상이 자식이라고 그랬죠. 이분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큰 물은 식상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나무가 되겠네요. 나무가 어디 있는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나무. 이게 식상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없고 해수 안에 간목이 또 지장간에 또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식성을 찾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인신충으로 이렇게 좀 나무가 좀 깨지는 것도 있고, 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서 습해가지고 질이 좀 별로 안 좋은 경우로 보이면서 자식운이 좀 약한 사주로 보이네요. 아무튼 남자는 여기는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관이 세니까 관을 봐야 되고, 여자는 식상, 물로 태어나신 분은 식상,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자식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불임의 원인 중에 현대에서는 남자한테 원인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 하더라고요. 즉, 남자의 정자, 씨가 부실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 원인으로서는 현대는 공기가 좋지가 않아요. 공기가 좋지 않고, 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게 큰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력이 약골화되는 것도 원인이 되고, 특히 사주가 저열하신 분들 있죠. 저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약해요. 스트레스에 많이 약하고, 또 저열하다 보면 사주가 저열하다 보면 물이 말라간다는 얘기죠. 물은 생식기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약해지다 보니까 생식기가 좋지 않아서 생산 능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조루증, 발기불능, 무정자증, 정자에 힘이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또 저열한 여자분 사주는 자궁이 말라가지고 착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리불순, 생리통, 자궁근종 등으로 임신 등이 안 되는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저열한 분들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를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부부가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주를 뽑아가 보고 체질을 해보니까 이 남자분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주인데 한번 보자고요, 같이. 정민년, 경술월, 정사일, 병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근데 바로 밑에 사화, 큰 불이 있네요. 큰 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시간에 병화 또 큰 불이 있네요. 그 밑에 시지에 오화 작은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 정화 작은 불이 있네요. 제법 불이 많죠. 오행 중에서 오행 중에 불이 많고 그 다음에 술토 미토 여기에 흙이에요. 흙. 이거는 술토 큰 흙, 작은 흙. 이거는 불을 뿜은 좀 열을 뿜은 흙이네요. 그리고 경금은 큰 쇠.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네요. 불이 좀 많고 흙도 좀 있고 쇠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게 물이 안 보이네요.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나무는 사주에 안 보이고 요 밑 안에 작은 나무가 하나 숨어 있긴 있네요. 이렇게 오행이 없는 오행이 있구만요. 그 다음에 육친 한번 보자고. 육친 본인이 불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불이 많다고 그랬죠. 불이 많은 거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비견겁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기 연간의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죠? 그 다음에 사화는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병화도 같은 불,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오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돼 있네요. 비견겁제가 좀 많죠.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흙이란 얘기예요. 흙은 내가 생겨준 오행이죠. 생겨준 오행이니까 술토는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관. 미토는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오행이 형성이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물이 안 보인다 했죠? 물이 뭐냐면 불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관이에요. 관이 지장간에도 없다. 무관사주네요. 나무, 인성도 약하고요.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체질을 알려면 사주의 형국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본인이 작은 촛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월이면은 늦은 가을이라 약간 추워지는 계절인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계절은 추운 계절인데 정화 밑에 보니까 사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불기운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시간의 변화를 또 보니까 큰 불이 또 나한테 힘을 보태네요. 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오화도 힘을 보태네요. 더더욱 불이 힘을 받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기가 고스란히 다 이쪽으로 전달되네요. 이 정화도 한몫을 하네요. 그죠? 이 열기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흙하고 쇠한테도 이 열기가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술토는 불을 품은, 정화를 품은 좀 열기가 있는 흙. 미토 역시 정화를 품은 열기가 있는 흙인데 여기서 열기를 받다 보니까 더 지글지글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열기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도 이 불하고 한 통속이 돼서 불바다가 되네요. 불이 열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네요. 수월이지만 그래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흙은 갈라터지고 쇠는 녹고 있고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불바다. 건조한 사주죠. 건조한 사주. 이렇게 사주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남보다 배라고 그랬죠. 스트레스에 취약점이 있고 그런 현상이 됐고 사주에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 이분 자식성을 찾아보니까 자식성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 아까 관이 물이었죠. 근데 무관성이에요. 무관성.
그러니 자식운이 약하고, 또 물은 오장 육부 중에서 뭐죠? 그렇죠? 생식기를 뜻하죠. 생식기, 신장, 생식기. 그러니 생식기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조루증, 발기불능, 전립선, 요등 이런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무정자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정자가 힘이 없어지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남자가 그런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무정자증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불바다 사주들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사주에 물이 없다 보니까 불이 많다는 건 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물은 생식기하고 연관이 되고 정자하고도 연관돼서 씨가 약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됐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 정묘년 경술월 경술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네요. 경금 쇠. 근데 바로 옆에 보면 같은 쇠기운이 있네요. 그리고 지지에 보면 술토가 이렇게 큰 흙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흙이 상당히 좀 많네요. 그 다음에 불기운도 큰 불, 작은 불이 또 포진되어 있네요. 그래서 불도 제법 좀 많고 나무도 좀 있고 오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도 물이 안 보이네요. 물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는데 쇠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음양이 같고 비견이죠. 그리고 흙이 이렇게 술토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게 다 편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 나를 극한 오행 관이라는 얘기죠. 불이 요거는 병화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요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관도 있고,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죠? 물이죠.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은 뭐죠? 쇠한테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식신 상관이라는 얘기예요. 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자, 이분 자식성이 뭐죠? 자식성. 여자분한테는 식상. 사주에 아이 기운이 없다는 거 아셨죠? 일단 자식 기운이 약하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 형국을 알아야 또 체질을 알 수 있으니까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술월 똑같네. 아까 같이 늦은 가을. 찬바람이고는 늦은 가을에 태어나서 추워질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요 흙들도 술토 안에 정화 이 불을 뿜은 흙이란 얘기예요. 좀 열기를 가진 흙인데 이 정화 조금만 불이지만 밑에서 목생화를 받고 열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요 안에 있는 정화들도 묘목이 생애 중에서 불을 좀 지핀다는 얘기죠. 이거는 묘술 합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기운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불이 떠 있네요. 큰 불이 또 열기를 더해주다 보니까 이 술토 안의 정화들이 스물스물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불들이 상당히 열기를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주가 순식간에 건조해지기 시작하네요. 이 사주가 건조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이거를 좀 이 불이라도 좀 식혀줄 텐데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건조해졌다는 얘기예요. 조열해졌다는 얘기죠. 조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도 조열한 사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조열한 사주는 스트레스가 많고 또 물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 사주 남자분하고 똑같이
물이 없다는 거는 이게 생식기란 얘기예요. 생식기. 자궁에 물이 말랐다. 밭이 말라버렸다. 그러니 아무리 여기다 씨를 뿌려도 발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밭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식성도 약하고 자식성도 약하고 이렇게 생식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들도 임신이 안 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어떤 그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스트레스만 없애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더니 임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체질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사주든 뒤에 사주든 우리 역학자들은 아기 기운이 언제쯤 올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요 사주를 보고 체질 개선은 반드시 얘기를 하지만은 운에서 물을 만나야 돼요. 어떤 자식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에서 물이 오는 그 운에서 물이 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아이 임신 운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앞에 사주같이 사주가 건조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체질 개선 방법이 어떤 거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방법이 섭생 방법도 있고 있지만은 상당하게 꾸준히 해주면은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임 되신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사주 건조한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음식들이 전부 몸에 열을 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습한 음식, 즉 섬유질이라든가 해조류, 미역, 다시마 있죠?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이것도 공복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은 상당히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남자분은 사각 팬티. 삼각 팬티보다 사각 팬티가 통풍이 더 잘 되죠. 그러면 더 고안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식혀주고 술, 흡연 이런 게 또 상당히 걸림돌이 되니까 삼가를 좀 하시고 고안을 자주 찬물로 여자 빗물 하듯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분은 이거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부가 공이 잠자리를 들 때는 북쪽에다 머리를 두고 잠자를 하시면 좋겠네요. 북쪽이 물기운이 많은 방향이죠. 그리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잠자리 하시면 좋아요. 이때가 물이 왕성한. 자, 이번에는 다른 그 불임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사주가 건조하고 불바다 사주. 이번에는 습하고 냉한 체질의 불임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습하고 냉한 체질의 불임의 원인은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몸이 차다는 얘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랫배가 차고 기순환이 약하다 보니까 또 어혈이 문제가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궁이 차다는 얘기예요. 차다 보니까 잘 착상이 잘 안 돼서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자분들 있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 그 원인이 뭐냐면 혈액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축축하다는 얘기예요. 습하면은 오장육부도 축축해 해가지고 먹으면은 식적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안에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적이 쌓여가지고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잘 붓고 이러다 보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문제가 돼서 이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된 체질이. 자, 또 사주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 경신년 기축월 갑오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에 들어있는
오행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큰 나무로 태어났고 사주에 큰 쇠가 보이네요. 경금 큰 쇠, 신금 큰 쇠. 그리고 사주에 흙이 상당히 많네요. 흙이 이거는 기토 작은 흙,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진토 큰 흙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불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작은 불. 자, 물이 안 보이죠? 물은 사진에 안 보이지만은 요 신금 안에 임수, 축토 안에 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계수, 상당히 물이 지장간 안에 제법 있어요.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육친을 한번 볼까요? 육친. 본인이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연간에 쇠들은 이건 관이죠.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신금도 편관. 그 다음에 흙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재성이죠. 재성인데 요거는 기토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도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무토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진토도 편제. 음양이 같으니까 상당히 정편제가 또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죠? 그 다음에 물은 상당히 지장간 안에 있는데 이게 인성이죠. 지장간 안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여자분한테 자식성이 뭐라고 그랬죠? 식신상관이라고 그랬죠? 이 분명히 있네요. 식신상관이 오화, 불, 내가 생긴 오행. 그런데 이분이 불임이 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원인을 찾으려면은 일단 사주의 형국을 한번 봐고 오행의 질을 한번 살펴봐야 체질을 알 수가 있겠죠. 큰 나무가 추월에 태어났네요. 아주 추운 겨울. 소환 이후에 태어났죠. 아주 추위가 한참인 겨울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오돌오돌 떨 수밖에 없는 계절에 태어났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일단 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이 나무가 좀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흙들도 좀 얼어붙은 거를 좀 면할 수가 있겠는데, 불이라고는 요 오화 하나네요. 오화, 작은 불, 촛불. 요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한지 보자고요. 자, 이 불이 살아나면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본인 큰 나무가 여기에 목생화가 되나요, 이게? 너무나 큰 나무가 이 작은 불에 던져지면 오히려 목다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목다식.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약해지고, 옆에 물을 품은 축축한 흙, 진토도 축축한 흙한테 열기도 많이 뺏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거의 꺼졌네요. 꺼졌어. 그러면 순식간에 사주가 냉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쪼개진다 하더라도 이 불이 없기 때문에 축축한 나무 불에다 던져주면 파란 불꽃만 이루지 타오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이렇게 축축한 흙한테 힘을 다 뺏겨서 불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불이 뭐죠? 식상. 자식운이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계를 꼽아보니까 불이 사망하다 보니까 이 축축한 흙 이것 때문에 사주가 냉해졌는데 추운 겨울이고, 이 경금, 신금, 여기에 겨울이다 보니까 이 냉기도 한몫을 하고, 이 신금 안에 있는 임수, 그 다음에 축토 안에 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있는 계수도 물을 더해줘가지고 이 추운 기를 더해줘가지고 이 사주가 상당히 냉한 사주가 됐어요. 습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성이 약해지고 식상이 약해지고 냉한 사주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불이 약하다 보니까 불이 바로 심장을 뜻하죠.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의 펌프질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약하다. 냉골이라는 얘기죠. 연주에서까지 냉기를 품어주다 보니까 체질이 냉체질이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그러다 보니 자궁도 냉해져 가지고 자궁이 차고 그래가지고 착상이 잘 안 되는 체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운도 약한 데다가 체질이 냉체질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불임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역시 여자분이시고 갑진년 임신월 신해일 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인데 오행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작은 쇠, 신금으로 태어났네요. 쇠로 사주에 같은 쇠도 좀 보이고 해수, 임수 엄청나게 큰 물이 형성되어 있네요. 물이 만만치 않네요. 그 다음에 진토, 기토, 흙도 보이고 간목, 나무도 보이네요. 불이 전혀 안 보이네요. 불, 그죠? 다른 오행은 다 있는데 불이 안 보이는 사주네요.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에 물이 많아요. 물이. 얘 음양이 다 다르니까 상관이 많다는 얘기죠. 상관. 그 다음에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흙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기토는 같으니까 편인. 진토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불이 나를 극한 오행이죠. 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네요. 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물이 식상으로 잡혀서 이게 자식운이죠. 자식. 근데 너무 왕하네요. 이게 자칫하면은 잘못하면 이 작은 쇠가 퐁당 빠질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형상이네요. 힘을 빼가고 그런 형상인데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신월달에 태어났지만은 사주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 임수, 호수같이 큰 물이 세 개가 합치다 보니까 홍수가 났네요. 홍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쇠는 묻히고 이 흙들은 축축한 흙들은 이 쓸려 내려가서 흙탕물이 돼버린. 그리고 간목도 부목이 되고 햇빛 물만 잔뜩 먹고 햇빛을 못 보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상당히 습해졌네요. 냉해지고 햇빛이 없다 보니까 그런 체질이 됐네요. 자, 습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불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습해졌다는 얘기죠. 불은 심장이 펌프질이 약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그래서 문제가 됐고,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자꾸 식색이 쌓여가지고 몸이 붓고 뚱뚱해진다는 얘기예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체질이 바로 불임이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혈액순환과 식적 이런 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불임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냉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신 분은 체질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최우선. 그러려면 운동을 정말 자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볕이 잘 드는 방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어혈을 풀어 자궁병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최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핫팩 있죠. 핫팩 이런 거를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 놓으면은 여기에 혈액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풀어주기 때문에 모든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해주면은 체질 개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하실 때 남쪽에다 머리를 두셔야 되고, 남쪽은 불의 방향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후 1시에서 3시 가장 불기운이 강한 시간대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가급적이면 이때 잠자리를 가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체질별로 불임의 이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체질 개선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오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